잘 몰랐던 내 이웃, 우리 동네 이야기, 그리고 켜켜이 쌓인 중구민의 시간. 책으로 지식을 얻듯 사람 책으로 서로의 일상을 연결해 책으로 냅니다. 12만 6천 명 중구민 모두가 책으로 기록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중구도서관 사서 배수임입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 그리고 아이들의 돌잔치에 가시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풍선 장식인데요. 풍선 장식은 그 공간을 더 풍성하고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풍선아트 전문 봉사단에서는 중구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지원을 나가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사람책 시간에는 중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풍선아트 전문 봉사단 강우경 총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풍선아트로 봉사활동하고 있는 강우경입니다. 중구에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주를 했으니까 한 20년 넘네요. 네. 중구에 이상하게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봉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또래 아이들하고 비슷한 엄마들이 있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품앗이라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품앗이라는 공동육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고 그래서 136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 있는 활동이 아니라 처음엔 이제 바깥에서 건강지원센터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으로 하시게 된 건데 그 프로그램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그 공동육아를 하시게 된. 우선은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 지원비 가지고 우리끼리 좀 자유롭게 학원 보내는 것보다 우리끼리 좀 평상시에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놀이 같은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거의 비슷했나요, 아이들이? 네, 큰애랑 둘째들이 비슷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비슷한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님들이 각자 역할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이제 집을 제공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1층이다 보니까 뛰어도 상관없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보조를 좀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계획해서 하게 됐습니다. 총무님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셨어요. 예. 어떤 프로그램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짓날, 동지에 대해서 책을 읽고 팥죽을 직접 만들어 써서 먹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서 뭐 베트남 음식 같은 걸 만들어 본다든지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특히 아이들 서울숲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갔을 때는 폐품 가지고 물총 가진 거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같이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가족봉사단이 처음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육아가 커진 그 형태가 가족봉사단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한테는 그렇죠. 네네. 그럼 그 가족봉사단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1년 정도는 시작을 하셨고요. 이제 보통 시작을 했을 때는 한 100명 정도 30가족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더 발전시키자 해서 이제 사랑둥지라는 제가 이제 해당이 되면서 사랑둥지라는 이름을 갖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엄마들이 원래 이름 미리 해요. 해서 같이 우리 다음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할까라고 이렇게 토의를 한 다음에 이제 센터에 말씀드리면 센터에서 잡아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인원수가 많아요. 100명이지만 100명은 다 못 들어오더라도 한 60명에서 70명은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충원, 뭐 비석 닦기라든지 청계천, 청소, 물청소. 청계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장화옷 입고. 그런 걸 하든지, 전에는 조금 멀리, 이게 차를 중구청에서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승가원, 경기도 승가원 가서, 좀 도와드리고 그런 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 방문해서 청소도 도와드리고, 뭐 경로당 같은데 청소 도와드리고, 뭐 물품도 나눠드리고
그런 활동하고 진짜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건 힘들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중구 외에 뭐 경기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또 저희가 그런 게 또 걸리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조심하고 지역 제한이 있을까요? 네, 지역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또 가기가 경비도 그렇죠. 만만치 않죠. 인원이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컸잖아요. 거의 10년 넘었거든요. 저희가 10년 넘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못 나오면 취지상 가족 봉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 게 맞긴 하지만 좀 유도리 있게 그러네요. 아이가 못 나올 때는 엄마가 좀 나와 있다가 또 엄마는 못와도 1365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 봉사하는 그 개개인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조금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제가 총무님을 그 풍산아트 전문봉사단 총무님으로 모셔놓고 지금 앞에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풍산아트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풍산아트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을까요? 이제 봉사를 꾸준히 해오다가 될 수 있으면 좀 전문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네네. 너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 해서 교육을 마침 봉사센터에서 해주셨어요. 네. 하시면서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니까 봉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제 강사 자격증까지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행사, 웬만한 행사들은 다 다니고 있죠. 혹시 같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같이 배워서 그래도 가끔 나오신 분들은 뭐 하다 보면 20명 더 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한 분씩 모일 때는 6명에서 7명, 많을 때는 9분까지도 나오셔요. 네네. 제가 알기로 이 풍산아트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50대 후반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대, 70대. 네, 어르신들이 대단하시네요. 이게 지금 중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풍산아트가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우선 이게 어르신들 우선 솜씨가 좋죠. 좋으니까 살아남는 거겠죠. 그리고 우선 잘 모여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우선 착하셔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오래 끈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서로 보조도 잘 해주셔야 되고 앞에서 이끄는 분도 계셔야 되고 그래서 조직화가 좀 잘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저보다 훨씬 잘하시지만 근데 제가 어리지만은 어르신들이 야 너가 해서 제가 이제 스님들 어느 이거에 프레이어 하면 이렇게 분업을 해서 어떤 분은 풍선을 불어주시고 어떤 분은 묶어주시고 어떤 분은 장식을 해주시고 이렇게 분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되죠. 그래서 아마 잘 유지가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 이렇게 한 장소를 완성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대형 장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은 좀 잡고 있죠. 2시간 걸리세요. 이게 커다란 조형물도 있고 작은 조형물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 서로 마음이 잘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라서 손재주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실력들이 좋으시다 보니까 약간 기싸움이 있으셔요. 어르신들끼리. 그런데도 이제 잘 서로 양보해 가시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싸움 하시다 보면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일도 생길 텐데 그럴 때 있으셔요. 어떻게 그러면
안 나오신 분들은 전화로 좀 드리고 좀 마음 다스리고 이제 아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또 애교를 떨면 또 아유 못 이긴 척 하시면서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전 인터뷰 때 여쭤보니까 총무님이 괜찮아요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던 네,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렇게 한 분 한 분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니까 이 모임이나 이런 활동들이 잘 유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계속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재교육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재교육은 어떤 걸까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교육을 해요. 이제 저희끼리. 네네. 그리고 저희를 교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전화 한 분 또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육을 해요. 하고 네네. 좀 더 저희가 못 배웠던 거, 안 해봤던 거를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네. 또 크게 한 번씩 해주시죠. 정부청에서, 아니, 자원부서센터에서. 이 활동들을 지금 아마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이 못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얼마나 자주 이 활동들이? 보통 기본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었고요. 이제 중간중간 어린이, 뭐 행사 많은 날, 네네네. 어린이집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중구청, 남산, 네네. 뭐 한옥마을에서 하는 거랑 그런 거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르신 프로그램 진행하시거나 뭐 체험 부스 운영하시거나 뭐 네. 이런 걸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산이나 뭐 그런 어떤 축제 있을 때 네. 이럴 때 하시는 걸까요? 축제 때는 보통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부스를 이용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 할 때는 등대 같은 데 가서 네. 수업을 해준다든지 어르신들 네. 여기 남산 실버타운, 아니, 남산 은빛사랑? 네네. 거기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풍선도 만들어 보고 하고 있죠. 이 풍선 아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가지면 좋을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무서워하지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풍선이 예민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이렇게 같이 부딪히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서 터져요. 네. 잘 터지다 보니까 이걸 살짝 돌리실 때 살짝 잡아당기시면서 이렇게 돌리시면 거의 터짐을 방지를 하지요. 저도 그 풍선 이렇게 할 때 팡 터지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잘 안 만지게 되던데 그거 잘 기억했다가 네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도 지금 장식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얘가 뭘까요? 테이블 꽂이 그냥. 테이블 꽂이. 혹시 지금 잠깐 저희한테 이렇게 조금 하는 방법을 하나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팔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네. 이거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5분도 안 돼서 지금 하나를 완성해 주셨었어요. 네. 이게 지금 크롬이라는 풍선이거든요. 그 예쁘다는 예, 네, 예쁜데 비싸고 단가 좀 예쁘다는 네. 와, 이게 그거군요. 네. 그래서 예. 안 무서우신가 보다. 저는 지금 떠 터질까봐. 꽃을 할 때는 네. 다섯송이를 많이 해요. 펄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금 5개를 네.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돌리셔서, 이게, 자르셨어요. 네. 그럼 이거는 좀 작은 예. 16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풍선이거든요. 네네. 원래 이 펌프가 아닌데 그냥 이걸 할게요. 아니. 이거. 아니요. 오. 과연 완성됐을 때 모양이 어떤 걸지가 되게 궁금한데.
진짜, 뭉쳐있을 때 몰랐는데, 네네. 아, 그 사이에 꽃잎들이 완성이 돼 있었네요. 와. 와,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멋있어요. 어떻게 잘 보이실까요? 예쁜데요, 아주.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풍산아트 전무봉사단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생각하시고 계신 일이 있으신지? 우선은 잘 나와주셔서 이제 블로그를 저희가 처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블로그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해서 블로그도 활성이 돼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계속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요. 이게 이제는 풍선아트도 그냥 풍선아트 하나만 하면 안 되실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걸 접목하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풍선만으로는 풍선 가격도 있고 또 금방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륨 플라워 같은 거나 꽃 같은 거랑 연결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브로치 같은 거 만들어서 요즘에 한 번씩 하고는 있어요. 조금 더 열심히 알아봐야죠. 찾아보고. 정말 더 풍성해진 그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활동, 그 프로그램은 보면 디자인이 비슷해요. 그런데 보면 인터넷으로 유럽이나 아랍 같은데 그런 곳에서 보면 너무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언어가 안 통해서 풍선을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모르고 그 어려운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진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것일지. 이렇게 많은 그 봉사활동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의용봉사대회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람책에 거기 대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용봉사대 하시면서 의용소방대 하시면서 조금 일상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그냥 안일했던 불에 대한 안일했던 게 조금 경각심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해서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저희 깜빡깜빡 하잖아요. 남비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쓰게 되고, 또 얼마 전에는 이게 감지기를 선물로 받아서 감지기를 주방에다 달았는데, 연기 감지기여서 세면에다가 조금 강도가 너무 세군요.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경보기가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현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부지런하게 잘하고 있는 게 우리 콘서트에 먼지가 너무 잘 끼어서 거기서 불이 가장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집에서는.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빨아들이면서 닦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화재 교육을 들을 때는 그 콘센트에 있는 먼지 저거 꼭 제거해야지 하는데 사실 잘 안 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총무님이 가지고 계신 봉사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총무님께 봉사란? 저는 습관이에요. 어느 순간 안 하면 몸살이 나는 습관이고 갔다 오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총무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봉사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봉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그리고 풍선아트 전문 봉사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강우경 총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신 선생님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의 두 번째 사람책 도서관 페이지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